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나세르 샤들리.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일본과 벨기에 월드컵 16강전 결승골 장면에서의 KBS 한준희 해설위원회 해설입니다. 이 해설을 두고 일본의 한 매체는 한국 해설자가 일본 패배를 기뻐했고 한국에서도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편파 논란에 한 보도가 국내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건강한 남자 22이 네모 금을 쳐놓고 가죽공 하나 쫓으며 죽기 살기 하는 거 사실은 웃기는 거죠. 가죽공을 쳐서 그물망에 집어넣는 행위 자체만 보면 뭐 대단할 거 없습니다. 그 행위만으로는 어떤 가치도 생산을 못하죠. 그런데도 지구촌이 들썩들썩합니다. 왜냐? 집단을 이루고 사냥을 하고 피해를 구분하고 삶의 투쟁을 하던 인류의 원초적 본성이 가장 세계적 규모에서 4년에 한 번씩 발현되는 현장이거든요. 당연히 그 어느 때보다 감정적이 되고 집단적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피하 구분하게 되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일본 해설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박지성 선수 못 나가면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16강 탈락하면 좋아해요. 영국도 독일이 패배하면 기뻐하고 브라질도 독일 탈락을 기도합니다. 다들 그렇게 대놓고 해소하고 또 경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 사회의 진지함도 한정된 자원입니다. 아꼈다가 정말 정색해야 할 때 정색합시다. 우리 아무 때나 정색하는 건 촌스러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샤들리 감사합니다. 3대2 자, 역전골. 샤들리 왜 넣었냐고 제가 아까 너무 잘못했어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나세르 샤들리. 감사합니다. 네, 김호준의 기쁨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불편한 분들도 있긴 있나 봅니다. 네, 공장장 아침 컨디션 조절용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뻐 보이십니다. 갑자기 또. 네. 이거 다른 나라다 그래요. 네. 이게 유럽의 축구 강국들, 예. 이런 나라들 혹은 뭐 남미의 국가들 해설을 다 이렇게 합니다. 예. 이번에 독일이 우리한테 지니까 월드컵 예선에서 이탈리아가 떨어졌거든요. 아예. 그 이탈리아에서 지아니 모란디라는 가수가 있어요. 원로 가수인데 그 가수가 메르켈 독일의 총리, 독일이 한국에 지자마자 메르켈 총리 SNS에 모두 각자만의 한국이 있다. 번역을 하면 이런 멘션을 날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 축구 강국들 뭐 이탈리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월드컵에서 당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2002년에는 남쪽에 그렇죠. 68년이었던가요? 그때는 북쪽에 패진 역사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그 이탈리아가 독일에게 니들도 당했어 한국한테 쌤통이야 이런 뉘앙스의 SNS를 독일 총리한테 날리는 거예요. 예. 우리를 치면 조용필 씨가 아베 총리한테 16강 탈락을 축하한다 이런 SNS를 하는 거죠. 그러고들 노는 겁니다 원래. 예. 자연스러운 겁니다. 월드컵 때는 그러라고 있는 거고 월드컵이 무슨 유엔 안보리가 아니거든요. 자, 너무 불편해하지 말자. 뭐 일본은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그러면 웃어주면 되는 거. 미안해. 근데 상쾌해. 그 정도 반응하면 되는 걸 정색하고 그러지 말자. 예. 정작 화를 내야 하는 건 일본 공영방송이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내용 줄기차게 내보내고 한반도 평화를 일본 국민들 60% 이상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 화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정색할 때 정색합시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국군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한테 사찰했다라는 사실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저녁 MBC에 보도됐습니다. 현안 업무 회의록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사실도 쓰여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TF팀장급 그러니까 기무사 처장 실장들을 상대로요. 실종자 11명의 부모 성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면서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여기 정보기관이다. 옛날 같으면 일일이 공작할 사항이야 라고 소리까지 쳤습니다.
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 건데, 그죠?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기관 보면은, 심부름센터예요. 예. 네, 아예 대놓고 공작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신이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성향을 파악해서 1대1로 맨투맨 붙이든지 종교계를 동원하든지 국정원을 동원하든지 타협 방안을 강구하라라면서요.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BH 보고하는데 어제 보고자료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짜증도 내고 있고요. 이번에는 보고할 때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파악 보고, 이게 군의 정보기관이 지방선거 영향을 왜 파악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보면 이 정보기관들이 정권의,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기관들인데, 정권의 심부름센터를 하면서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군에 있는 기관이요. 원래라면 군사 보안, 방첩, 군 범죄 수사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작들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데 거기에 처장이 군 출신이 적합하다라는 제언까지 문건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이렇게 사찰하고, 그리고 세월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거기에 동원됐던 60명의 TF 그 책임자들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엄벌에.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도, 그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모두 옷 벗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뉴스가 아닌 겁니다. 예. 네, 그렇죠. 군의 정보기관 이런 곳에서 시민들, 그것도 이런 비극적 사건을 두고 괴로워하는 유가족들을 사찰해가지고 이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파악해서 보고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것도 군기관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기무사 문을 닫을 정도의 사건이고, 기무사라고 하는 정보기관도 필요하니까 그 책임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격하게. 자, 이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큰 문제가 될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 관련된 소식인데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에버랜드 땅값을 부풀렸다라는 의혹을요. 지난 3월에 SBS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굉장한 지상파 뉴스 역사상 기록에 남을 아주 훌륭한 기획 보도라고 하셨었는데 또 후속 보도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요. 보도가 나간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부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어제 보도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에버랜드 땅값과 자회사 가치를 별다른 근거 없이 부풀려서 삼성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꾸몄다라는 결론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동안 남북 북미 관계 또는 월드컵 등등 해서 뉴스가 잠시 잊혀졌는데 다시 한번 여러 번 나왔던 얘기 좀 정리를 하자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 물려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물려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삼성을 지배하려면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가 너무 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이 생각해낸 방안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물산을 먹으면 되겠다. 이재용 일종의 부회장이. 순환으로 이제 지배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키겠다고 이제 방안을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많은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력이 높아지도록. 그러려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니까 제일모직이 가치를 올리고요. 네, 훨씬 더 가치 있고 삼성물산을 훨씬 가치가 없는 회사로 만들어야 합병했을 때 지배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모직 가치는 억지로 끌어올리고 거기에 에버랜드 땅값이 이용되다는 것이고요. 네. 또는
자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예. 동원됐다는 것이고. 예,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합리적 이유 없이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7조 원 가까이 부풀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평가 금액은 4조 8천억 원이었는데 7조 가까이 부풀려지면서 11조 6천억 원까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지배력을 가지게 하는데 제일모직과 삼성의 합병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에버랜드 땅값을 부풀리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풀렸다. 예. 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동원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여기서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합병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좋으라고 우리가 국민연금이 찬성한다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값이나 혹은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는 일에 국민연금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국민의 노후 자금들이 그렇게 이용됐다라는 것들이요. 이번에 내부 감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은 여전히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재벌들이 예를 들어서 탈세를 한다든가 기타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다든가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악질적인 여태 우리나라 재벌 관련한 각종 문제 중에 가장 악질적인 형태. 왜냐 자기들 돈을 세금을 덜 내려고 뭐 무슨 수작을 했다든가 그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아니,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 일에 동원된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게 이번에 드러났다.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있는 것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어요. 수상해요, 요새. 네,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 회의하죠. 예. 네. 결론 나오면 내일 그 문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전체 큰 흐름 속에 그렇게 있었던 일인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수많은 불법들이 저질러졌다. 그중에 네, 그래서 국민연금 파트가 지금 다시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네, 관련된 국민연금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요. 검찰 관계자들은 이 내용 또한 재판부에다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BS의 끝까지 판다 팀이든가요? 예. 네, 탐사보도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팀에서 한 거죠, 이것도 이번에. 예, 이번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물론 국민연금 감사 결과 내용 자체는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지만요. 이것들을 만들게 된 것들이 SBS 보도가 발언된 게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굉장히 몇 년간에 걸친 그리고 국정논란 또는 최근의 바이오로직스 사태까지 쭉 별개의 사건 같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사건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은 물려받는데 세금 다 내고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다급하게 가장 손해를 덜 보며 그리고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며 이루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최순실을 통한 로비가 있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풀려났죠 지금은. 네, 2심에서는 그 부분 뇌물죄가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뉴스고요. 자, 다음 하나 정도 혹은 두 개 정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트위터 내용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화가 잘 돼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는데요. 8개월 동안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없었다면서 아시아 전역이 흥분에 차 있다라고도 썼습니다. 물론 가짜뉴스를 비롯한 야당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지적도 했는데요.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전쟁 중이었을지는 모르겠고 또 그리고 아시아 전역이 흥분에 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는 사실이죠. 예. 본인이 이 전쟁 위협을 확 떨어뜨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예, 8개월 동안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뉴스를 볼 때 우리 번역이 돼서 일부만 이제 전달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처한 상황이 어떤지 왜 이런 말을 계속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류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격받습니다. 네, 지금도 그리고 공격받을 만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여하간 지금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류 언론, 주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고 이단이죠, 이단자. 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편이 된 상황입니다. 남북 문제, 북미 문제에 관해서만은. 자, 뉴스. 저희가 언제까지죠? 시간 좀 있군요. 네. 제가 휴가 돌아오자마자 푹 쉬어야 되는데 요즘 월드컵 아닙니까? 예. 오늘도 새벽에 경기를 보느라고 자지를 못해서 눈병이 났어요. 네, 굉장히 지금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푹 쉬고 왔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눈병이 났어요. 잘 못 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봐야 돼. 4년에 한 번인데. 예. 오늘은 영국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영국이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승부차기에서 이겼어요. 승부차기만 하면 지는 나라거든요. 거기가. 어디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월드컵 우승이요? 예. 현재까지는 브라질 아니면 프랑스 아니겠는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 행정처가 중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일선 법원으로부터 수집했다라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410개 문건 중에서 관련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압수수색 단계 등을 철저한 보안이 중요한데 법원 행정처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받았다라고 보여지는 정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무사 국정원과 비슷한 형태로 사법부가 움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정보를 정보 보안 혹은 사찰 기무사나 국정원만큼의 수단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움직이는 방식 혹은 사고방식은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양승태 사법부. 네, 정말 정보기관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 수준과 내용들은 말씀처럼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급 판사기 때문에 기무사나 국정원처럼 도청을 한다든가 그러진 못했겠지만 그런 수단이 있었으면 했을 것만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보면. 재판 자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의혹 자체가요. 그런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건 내용 중에 보면요. 성완종 리스트 역량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라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면 기소 전까지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이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개입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주요한 증인들의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됐는데 다들 의혹을 가졌었죠. 이게 과연 법리만의 문제로 다 기각되는 거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한층 무게를 더하는 그런 문서죠.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 영장은 그냥 법리만 따라서 발부하거나 또는 기각하면 되는데 적정한 발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벌써 2015년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요. 발부 시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발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본인들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이런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영장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법리만으로 판단하는 거라면 이런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죠. 언제까지 적정한 발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들 하는 자체가 관심을 기울이면 어떤 시점에 적정한 발부나 기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런 문건을 쓰는 거니까요. 예, 물론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나 영장 관련해서는요. 결정이 난 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양승태 대법관 시절의 법원 행정처 혹은 사법부는 정보기관처럼 사고하고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잘 이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문건과 행태가 관련한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3.1운동 기념사업을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출범한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한 건데요. 이것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내용들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원래 집단의 동일성은 동일한 기억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독립운동 시절은 분단되기 전이니까, 이 공동의 기억을 복원하고 공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독립운동 시절이면 남쪽이 상대적으로 부끄러운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독립군을 잡던 일본군 장교가 나중에 집권하기도 하고, 그 시절을 다루자는 건 아닌데, 3.1운동 혹은 독립운동 시절을 다루자는 건데, 이건 꼭 해야죠. 예. 자, 그런 뉴스까지 다루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